시청자 여러분, 지금 중동에는 거센 전운이 감돌고 미사일이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이란 전쟁 중에 이란이 지금 미사일보다 더 두려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물입니다. 적의 공격으로 죽는 사람보다 목이 말라 죽거나 삶의 터전이 무너져 떠나야 할 사람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수도꼭지를 돌려도 물이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비가 오지 않으면 수도 테헤란에 사는 시민 1,500만 명을 통째로 대피시켜야 할 수도 있다는 소름 돋는 경고가 이란 대통령의 입에서 직접 터져 나왔습니다. 3,000년 동안 세계 최고의 물 관리 기술을 자랑하며 사막 위에 찬란한 문명을 꽃피웠던 나라가 어쩌다가 나라 전체에 물이 바닥나서 수도를 비워야 할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히 먼 나라의 가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국가 경영의 실패와 무분별한 포퓰리즘이 부른 잔혹한 자원 파산의 현장입니다. 2026년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계가 좋지 않고 무거운 살얼음판을 걷고 있습니다. 고유가와 고금리, 그리고 널뛰는 환율 때문에 우리네 서민들의 피땀 어린 노후 자금이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이란의 물 파산은 우리에게 아주 섬뜩한 교훈을 줍니다. 물은 돈과 다릅니다. 돈이 모자라면 연준에서 찍어내면 되고 경제가 어려우면 금리를 만져서 수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은 한번 사라지면 인간의 힘으로 다시 찍어낼 수 없는 절대적인 자원입니다. 이란의 몰락은 곧 전 세계 자원 전쟁의 서막이며 이는 곧 여러분이 투자한 반도체 주식과 기름값에 직격탄을 날리는 거대한 경제 폭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은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부의 재편과 자원 위기 속에서 소중한 자선을 지켜낼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란이라는 거대한 문명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무너져 내리는 그 추악한 진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로 숫자 2를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가볍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숫자로 마주하는 이란의 참혹한 현실을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현재 이란 전역에 있는 거대 댐 19개가 저수율 5% 미만으로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5%라는 숫자가 감이 오십니까? 사실상 바닥에 고인 진흙탕물조차 쓰기 힘든 상태라는 뜻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지난 20년 동안 이란 땅속에서 사라진 지하수의 양입니다. 그 양이 무려 211 세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젖줄인 소양강댐 70개를 한꺼번에 증발시켜버린 것과 맞먹는 엄청난 양입니다. 땅속에 흐르던 피와 같은 물을 이렇게 다 뽑았었으니 땅이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란의 수도 테헤란은 지금 지반이 매년 31cm씩 꺼지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거대한 싱크홀 위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땅속 빈 공간을 이기지 못해 건물이 갈라지고 도로가 솟구치며 하수도가 터져나갑니다. 유서 깊은 유적지들과 국제공항의 활주로까지 금이 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를 복구하고 이전하는 데 드는 비용만 최소 100조 원 이상이 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1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6분의 1을 이 물 문제 하나 때문에 공중에 날려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중동 최대의 호수였던 우르미아 호수를 보십시오. 한때는 푸른 바다처럼 밀렁이던 그곳이 지금은 90%가 말라붙어 하얀 소금 사막이 되었습니다. 호수가 마르면서 소금 폭풍이 불어오고 주변 농지는 소금기로 절여져 농사가 완전히 불가능해졌습니다. 수백만 명의 농민이 생계를 잃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여 거리에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원 파산이 가져오는 무서운 민낯입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공효지의 비극이라고 부릅니다. 누구나 공짜로 쓸 수 있는 자원을 서로 먼저 더 많이 쓰려고 달려들다가 결국 모두가 공멸하는 지옥도입니다. 이란 정부는 오일머니가 쏟아지자 물값을 사실상 공짜로 만들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보조금을 퍼부었고 농민들에게 기계식 펌프를 마구 보급했습니다. 기계만 돌리면 땅속에서 돈보다 귀한 물이 쏟아져 나오니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퍼올렸습니다. 그 탐욕의 청구서가 이제 1,500만 명의 대표령이라는 비극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물이 마르면 단순히 목이 마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경제의 메인 수도관이 끊긴다는 말은 국가 시스템 전체가 멈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시는 커피 한 잔을 만드는데 물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무려 140리터가 들어갑니다.
자동차 한 대를 생산하는 데는 15만 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가상수라고 부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전 세계 경제의 쌀인 반도체 공장은 어떻습니까? 하루에 수만 톤의 초순수, 즉 불순물이 전혀 없는 물이 없으면 삼성전자의 최첨단 라인은 단 1초도 돌아갈 수 없습니다. 물이 마르면 공장이 멈추고 수출이 끊기며 전력 생산마저 중단됩니다. 이란은 수력 발전에 에너지의 큰 부분을 의존해 왔습니다. 그런데 댐이 마르니 전기 생산이 안 됩니다. 공장이 전기가 없어서 멈추고 물이 없어서 멈추는 이중고의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집안이 침하하니 물류도로가 파손되어 이동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치솟습니다. 수출에서 벌어들이는 달러보다 무너진 길을 닦고 도시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더 커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이란 정부는 테헤란을 포기하고 수도를 이전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그 돈 100조 원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국제사회의 제재로 경제가 고립된 상황에서 이는 사실상 국가 부도 선언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블루 골드라고 불리는 물의 가치를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름값 오르는 것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정작 물값이 오르는 것에는 둔감합니다. 하지만 현대 경제에서 물은 금보다 더 귀한 자산입니다. 이란은 이 블루 골드를 정치적 수단으로 전락시켜 금보다 싸게 대우하다가 결국 국부 전체를 날려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 경제적 몰락의 과정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보내는 경고장입니다. 산업의 근간이 되는 자원을 정치적 논리로 함부로 다뤘을 때 어떤 연쇄 붕괴가 일어나는지 이란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점검하실 때도 이제는 해당 기업이 수자원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물이 마르는 곳에서 수익이 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비극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시간을 1963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당시 이란의 국왕이었던 팔레비는 백색 혁명이라는 대대적인 근대화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 중 하나가 농업의 현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3000년 동안 조상들이 지켜온 지혜인 카나트 시스템을 너무나 쉽게 버렸습니다. 카나트는 중력만으로 지하수를 끌어오는 경이로운 친환경 방식이었습니다. 땅속 물줄기를 따라 경사를 만들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는데 이는 지하수 수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인간이 필요한 만큼만 쓰게 만드는 지속 가능한 생명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왕은 조급했습니다. 오일머니로 돈이 넘쳐나니 서구식 기계 펌프를 사서 미친 듯이 퍼올리면 농업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정부는 펌프 구입 비용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물값을 사실상 공짜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이란 사람들에게 물은 신이 주신 무한한 선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조상들이 3000년 동안 아껴 쓰고 물려준 적금 같은 것이었습니다. 팔레비 국왕은 그 적금을 한꺼번에 깨서 화려한 잔치를 벌인 셈입니다. 기계식 펌프로 지하수를 퍼올리자 처음에는 생산량이 늘고 풍요로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는 미래의 물을 가불해서 쓴 것에 불과했습니다. 지하수가 채워지는 속도보다 퍼올리는 속도가 수십 배 빠르니 지하수 수위는 매년 수미터씩 낮아졌습니다. 결국 카나트의 물줄기가 마르면서 3000년의 지혜는 단 10여 년 만에 쓰레기통으로 던져졌습니다. 전통을 미개한 것으로 치부하고 무분별한 기술 도입과 보조금 정책이 결합했을 때 자본주의가 어떻게 자원을 약탈하는지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정치인들은 당장의 성과를 내기 위해 수천 년의 시스템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수십 년 뒤 후손들이 수도를 버리고 탈출해야 하는 참혹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책의 실수는 복구하는 데 수백 년이 걸립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보조금이 여러분의 목을 죄는 밧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1979년 이슬람 혁명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이들은 미국과의 갈등으로 국제적 고립에 직면하자 식량 자급자족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혔습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면 우리 손으로 밀을 심고 우리 손으로 먹거리를 생산해야 한다는 논리였습니다. 문제는 이란 국토의 절반 이상이 비가 거의 오지 않는 사막이라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사막 한가운데서 농사를 짓기 위해 수자원의 92%를 농업에 쏟아부었습니다. 여러분, 국가 전체 물의 90% 이상을 농사에 쓴다는 게 이해다 가십니까? 더 황당한 건 그렇게 물을 쏟아붓고도 농업이 국가 GDP에 기여하는 비중은 10%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도가 아니라 독을 깨트리면서 물을 부은 꼴입니다. 특히 물을 엄청나게 잡아먹는 작물들을 억지로 재배했습니다. 쌀이나 밀처럼 건조한 땅에 맞지 않는 작물들을 애국이라는 이름으로 심게 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가 주는 싼 값의 물과 비료 보조금을 받으며 부적절한 땅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은 완전히 무시된 채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수자원을 지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만 개의 불법 우물이 파헤쳐졌습니다. 정부는 이를 단속하기는커녕 식량 증산을 위해 오히려 묵인하고 부추겼습니다. 땅속 깊은 곳, 대수층에 저장된 수만 년 된 물들이 고작 몇 년치 밀 농사를 위해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물들은 한 번 쓰면 다시 채워지는데 수만 년이 걸리는 비재생 자원입니다. 이란 정부는 나라의 근본 자산을 팔아치워 당장의 배고픔을 면하는 극도로 위험한 도박을 한 겁니다. 결과는 참담합니다. 식량 자급자족은커녕 농지는 황폐화되고 물은 완전히 고갈되었습니다. 이제는 농사를 지을 물도 마실 물도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강박적인 자급자족 논리가 경제적 합리성을 압도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자멸하는지 이란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립된 경제 모델이 자원을 어떻게 착취하는지 우리는 이란의 사례를 통해 똑똑히 배워야 합니다. 정부도 사실 지하수 고갈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나라가 망한다는 경고를 쏟아냈죠. 하지만 정치는 언제나 과학보다 표심에 민감합니다. 이란 정부는 농민들의 표를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농촌 지역은 현 정권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건 해결책이 아니라 달콤한 마약 같은 포퓰리즘이었습니다. 이란 농민들이 판 100만 개의 우물 중 무려 50만 개가 불법이었습니다. 허가도 받지 않고 땅을 파서 국가의 혈관을 빨아먹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정부는 이들을 단속하기는커녕 오히려 이 불법 우물들을 합법화해 주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 국가의 미래를 통째로 팔아넘긴 겁니다. 통장 잔고가 이미 바닥을 드러냈는데 인출 한도를 무제한으로 늘려준 꼴이니 나라가 안 망하고 배기겠습니까? 이런 포퓰리즘은 물값에 대한 무분별한 보조금으로 이어졌습니다. 물이 귀한 줄 모르고 공짜처럼 쓰게 만드니 농민들은 더 깊은 곳까지 땅을 팠습니다. 이제는 지하 1km까지 내려가야 물이 겨우 나올 정도로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농민들에게 물을 아껴 쓰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더 큰 펌프를 살 돈을 빌려주었죠. 결국 이 포퓰리즘의 대가는 도시로 전이되었습니다. 농촌에서 물이 마르자 수백만 명의 농민이 농기구를 버리고 테헤란 같은 대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대도시로 유입된 인구는 도시 인프라에 엄청난 과부하를 주었고 이제는 대도시 전체의 물까지 고갈시키는 치명적인 악순환을 만들었습니다. 표를 위해 자원을 낭비한 대가가 이제는 국가 전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경제적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가격 신호가 왜곡된 자원은 반드시 고갈됩니다. 물의 가치를 제대로 매기지 않고 정치적 인기를 위해 공짜로 퍼준 결과는 결국 모두가 물을 마시지 못하는 평등한 빈곤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 파산의 배후에는 더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세력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이란 혁명수비대 산하의 거대 건설 회사들입니다. 이들을 사람들은 워터마피아, 즉 물피아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국가 예산을 따내기 위해 전국에 600개가 넘는 댐을 마구잡이로 지어 올렸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나 정밀한 지질 조사 같은 건 그들에게 방해물일 뿐이었습니다. 댐을 지으면 수조 원의 예산이 건설사 주머니로 흘러 들어갑니다. 이들은 물을 가두어서 농민들에게 나누어 준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건설 수익을 챙기기 위한 기득권의 잔치였습니다. 심지어 이들은 댐을 절대로 짓지 말아야 할 곳에도 댐을 지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극이 소금 지층 위에 댐을 지은 사건입니다. 가차 사르댐이라는 곳은 댐 바닥이 거대한 소금 덩어리 지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수만 번 경고했지만 물피아들은 이를 무시하고 댐을 완공했습니다.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댐에 물이 차자마자 소금이 녹아내렸고 강물은 바닷물보다 짠 소금물로 변해버렸습니다. 염도가 35%까지 치솟은 이 죽음의 물은 하류로 흘러가 수십만 그루의 대추야자 나무를 말라 죽였습니다. 3,000년 넘게 비옥했던 땅이 탐욕스러운 건설 마피아들의 댐 하나 때문에 소금 사막으로 변한 겁니다. 물을 가둬서 권력을 휘두르고
그 과정에서 국고를 털어간 이 부패한 세력들이 이란의 물 파산을 가속화했습니다. 국가의 공공자원을 소수의 기득권이 사익을 위해 유린했을 때 그 고통은 고스란히 평범한 국민들에게 전가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오염 사건이 아닙니다. 자본과 권력이 유착하여 국가의 생명줄인 자원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입니다. 이란 국민들은 지금 이 소금물을 마시며 부패의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부패한 권력은 눈에 보이는 돈만 훔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와 마시는 물까지 훔쳐간다는 사실을 이란의 물피아들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물 파산은 전쟁이라는 시한폭탄과 결합하고 있습니다. 물이 마른 나라에 총성이 울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최근 중동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이란의 해수 담수화 시설들이 공격 목표가 되고 있습니다. 담수화 시설은 바닷물을 먹는 물로 바꾸는 핵심 인프라인데 이곳이 폭격당하는 순간 수천 개의 마을이 그 즉시 식수 절벽에 내몰립니다. 실제로 최근 전투로 이란 남부의 담수화 공장이 파괴되어 30여 개 마을의 물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이란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웃나라 바레인의 수자원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며 걸프 해역 전체가 물 전쟁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은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줄을 죄는 가장 잔인한 무기가 된 것입니다. 더 끔찍한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만약 이란의 원자력 발전소가 폭격을 당해 방사능 물질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걸프 해역의 바닷물이 오염되는 순간 중동 전체 6천만 명의 목숨을 지탱하는 담수화 시스템은 완전히 붕괴합니다. 이는 현대 문명이 경험해보지 못한 사상 최악의 인도주의적 대재앙이 될 것입니다. 전쟁의 공포는 유가를 밀어올리고 유가는 물류비를 높이며 전 세계 물가를 뒤흔듭니다. 하지만 중동의 물 전쟁은 그보다 훨씬 직접적인 위협입니다. 물이 없어 이란에서 발생할 수백만 명의 환경 난민들이 유럽과 아시아로 쏟아져 나온다면 국제 정세는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유의 상당수가 지나는 이곳이 물 전쟁의 여파로 봉쇄된다면 여러분의 주식 계좌와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은 칼로 싸우는 것이지만 승부는 물에서 갈린다는 사실을 이란의 위태로운 현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물 전쟁이 가져올 거대한 경제적 해일을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가 과연 먼 나라 이란만의 이야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가 분류한 물 스트레스 국가입니다. 겉으로는 물이 풍부해 보이지만 1인당 가용 수자원량은 세계 평균에 훨씬 못 미칩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심장인 반도체 산업에 물은 절대적인 생명줄입니다. 삼성전자가 경기도 용인에 지으려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보십시오. 이곳이 왜 착공이 3년이나 늦어졌는지 아십니까? 바로 물 때문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돌리려면 하루에 수십만 톤의 깨끗한 물이 필요한데 그 물을 어디서 끌어올지를 두고 인근 지자체와 수년간 갈등을 빚었습니다. 물을 확보하지 못하면 세계 1등 반도체 기술도 한낱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원유의 70%를 중동에서 가져옵니다. 그 원유의 95%가 호르무즈 해협을 지납니다. 이란의 물 파산으로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 유가는 폭등하고 우리 경제 성장률은 곤두박질칩니다. 물이 없어 싸우는 중동의 비극이 곧장 한국 서민들의 가계부를 덮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란의 실패를 뼈아픈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물을 공짜로 생각하고 보조금으로 자원을 낭비하는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똑똑히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수자원 관리를 기업의 이익이나 정치적 논리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수자원 안보가 곧 국가 안보이자 여러분의 개인적 자산 안보라는 인식을 철저히 가지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서 물 리스크를 체크하십시오. 반도체, 철강, 화학처럼 물을 많이 쓰는 산업들이 안정적인 용수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이제 필수적인 투자 분석 요인이 되었습니다. 물이 마르는 곳에서 수익이 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란의 비극이 주는 교훈을 무시하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란의 비극은 하늘이 내린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정책, 무책임한 포퓰리즘, 그리고 권력의 탐욕이 만들어낸 명백한 인재입니다. 3000년을 버텨온 물의 나라가 단 50년 만에 파산에 이른 과정은 우리에게 섬뜩한 교훈을 줍니다.
가장 큰 교훈은 자원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자는 결국 그 자원을 잃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나라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란보다 훨씬 척박한 사막 국가지만 그들은 물 한 방울을 금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은 해수 담수화 기술에 아낌없이 투자하고 폐수 재이용률 세계 1위를 기록하며 이제는 주변국에 물을 수출하는 물 강국이 되었습니다. 물의 가격을 제대로 매기고 기술로 극복한 결과입니다. 반면 이란은 물값을 공짜로 만들어 난비를 부추겼고 표를 위해 지하수를 고갈시켰습니다. 이 차이가 오늘날 두 나라의 국운을 완전히 갈랐습니다. 21세기의 블루골드인 물을 잃은 이란은 이제 수도를 버려야 할 처지에 놓였고 이는 이란 경제의 완전한 침몰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위기를 미리 읽고 중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란의 몰락을 보며 단순히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자원안보의 엄중함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파괴된 자연과 고갈된 물은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경제적 시야를 넓히고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작은 밑거름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경제 위기의 파도를 넘는 힘은 바로 여러분의 깨어있는 통찰력에서 나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